사실 플랫폼은 하이브랑 할지 카카오랑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어쨌든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측면에서는 SM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카카오랑 하게 되면은 뭐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조금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 하나로 깔끔하게 치워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고요. SM은 좀 앞으로 남아있는 포인트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SM을 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네. SM을 제가 올해 참고로 NCT 성덕입니다. NCT.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근데 저는 세븐틴도 좋아하고 요새는 세븐틴을 조금 더 갔어요. 세븐틴은 하이브. 네. 왜냐면 세븐틴 콘서트 갔다 오니까 또. 또 좋아져. 네. 쉽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좋아하지만 분석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다면 SM은 그냥 이제 펀더 자체로 봤을 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게 IP가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간 아파트처럼 그렇죠. 재개발이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안 하는 거죠. SM은. 근데 그 이제 재개발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그룹. 그렇죠. 그게 SM이 여태까지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SM에서 신인이라고 해봤자 에스파가 가장 최신이거든요. 네. 근데 에스파 데뷔하고 나서 뭐 다른 회사들 보면 뉴진스, 르세라핌, 뭐 이제 YG에서는 베이비몬스터도 준비하고 있고 JYP에서도 엠믹스 뭐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SM은 에스파 이후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SM이 이게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SM이 IP가 노후화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단점은 맞아요. 네. 근데 이걸 또 다시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노후화된 IP가 그래도 돈은 쫌쫌다리 벌곤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동방신기 같은 경우 우리는 뭐 동방신기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일본에서 올해 도쿄돔 투어를 또 해요. 그 둘이서. 네. 네. 그 둘이서 이제 계속 일본에서 라이브 투어를 도는데 올해 여름에 도쿄돔에 입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데뷔한 지 10년 이상이 된 거의 20년에 가까이 되는 그 그룹이 여전히 도쿄돔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는 물론 일본 시장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SM에 돈이 되기는 하는 그룹이다. 엑소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올해 2월에 이제 백현이라는 그 분이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 백현이라는 가수가 솔로로 데뷔했을 때 이미 혼자 앨범을 거의 100만 장 가까이 팔았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백현 돌아오고 이제 엑소가 또 완전체로 활동하게 되면 이미 데뷔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또 수익화 될 수 있단 말이죠. 샤이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태민 4월에 전역을 하는데 이제 샤이니 또 오면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벌고 슈퍼주니어도 꽤 일본에서 뭐 아레나급으로 남미 이런 데 투어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노후화됐지만 좋게 말하면 그런 가수들이 쫌쫌다리 실적에 더해지면서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꽤 나쁘지 않은 실적은 낸다. 약간 스테디셀러가 그런 거죠. 되는 거네요. 그래서 꾸준히 사랑받는. 맞아요. 그래서 SM이 막 엄청나게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닌 게 이게 생각보다 돈을 벌어다 줄 만한 가수는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객관적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NCT가 이제 뭐 넘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NCT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SM 자체로 놓고 보면은 제가 SM을 이제 다시 지금 9만 원 수준이지만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회사에서 정말 말한 대로 올해 이제 새 팀의 가수가 나온다면 신인이 기존에는 2년 3년에 한 팀 나오던 게 1년에 두세 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조가 바뀐 거예요. 회사가 일원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되던 구조가 멀티 레이블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브 JYP처럼 멀티로 가게 되면 기존에 20배 받았던 밸류가 여전히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가 끝났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는 펀더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수만이라는 분이 이제 라이크 기획에서 아예 손을 뗐기 때문에 라이크 기획으로 나가는 돈이 세이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소 300억 정도는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구조적으로도 개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밸류가 지금 뭐 한 20배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뭐 저는 SM은 뭐 제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1,200억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20배만 곱해도 시총으로 2.4조 정도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SM이 공개 매수 끝나고 살 거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셔도 그래도 뭐 이제 에스파도 곧 나올 거고요. 신인도 올해 없었는데 갑자기 새 팀이나 툭 튀어나온다고 하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들이 좀 이래저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지 연구원님이 SM 목표 주가는 그 2월 21일 리포트에서 12만 5천 원 네. 쓰고 있었고 그 뒤에는 사실 펀더멘털 그 이상으로 막 그 지분 경쟁 맞아요. 가면서 오버슈팅 되는데 그 뒤로는 뭐 목표 주가 변경이 없었고 네. 지금도 12만 5천 원 유지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펀더멘털대로 본다면 네.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 SM 3.0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멀티 레이블이었던 거고 그건 이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때 우리 누구였죠? 우리 와이스트릿 보고 있었던 그 아이돌 누구지? 아 그 영웅제 중이었나? 그분은 JYJ죠. 그렇죠. 동방신기 아니고. 아 그러네. SM 아니네. 그때 좀 불러주셨어야죠. 아니 그 우리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 시청자로요? 나 혼자 산다였나? 어디였지? 신랑 수업. 아 신랑 수업. 어, 우리 구독자분이 그 제보를 해주셨어요. 영웅제 중이 그 신랑 수업이라는 채널 A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와이스트릿을 보고 있더라. 어머, 제가 또 동방신기 팬 시절에 네.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제 구 오빠였습니다. 아 좀 구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SM은 조금 뭐 카카오랑 시너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SM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거 말고 SM도 뭐 좀 카카오의 덕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 이게 만약에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SM이 가장 그러니까 가장 조금 도움이 필요했던 게 사실 플랫폼이에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이 SM이 되게 막 산재돼 있거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보스 하나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데 SM은 공연 볼 수 있는 거는 비욘드 라이브로 따로 있고 네. 막 N스토어에서는 MD 사야 되는 거고 광야클럽, 팬클럽 뭐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이 플랫폼 기능이 필요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이 플랫폼에 대한 게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카카오랑 이런 플랫폼 관련 사업을 논의할 수도 있고요. 사실 SM 3.0에서 카카오랑 같이 이제 플랫폼 일원화 작업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은 하이브랑 할지 카카오랑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어쨌든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측면에서는 SM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카카오랑 하게 되면은 뭐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조금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 하나로 깔끔하게 치워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들 있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많아서 SM 가수들이 뭐 카카오를 이용해서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 서비스에 뭔가 노출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하면서 이제 멀티 레이블도 같이 도입이 된 거고요.